영화의 재미나는 부분이 임금님의 평상시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쵸.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사님 말씀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. 근데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생활사 하나하나를 전공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네.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부분도 이렇게 우리 상상 속에서 추가된 부분들이 꽤 많겠다는 생각은 저는 좀 했어요, 개인적으로는. 그 화장실. 그거는 실제로 매우 저기 매우- 매화틀 네. 매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 찾아봤더니 이렇게 네. 재를 매라고 하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이게 그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동식 변기 네. 이걸 만들어서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재를 채우고 아. 그 재가 어쨌든 재를 이만큼 채워서 가기 때문에 소리하며 아. 냄새고 이런 거 어느 정도 잡는다고 해요. 이 한약 하시는 부분들이. 그런 그래서,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매화 냄새가 아니고요. 나는 임금님이랑 그 냄새가 난다고 매화꽃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적인 줄 그거를 알았지. 지칭하는 게 재를 네. 지칭하니까 그렇게 쓴대요. 아, 매우틀 뭐 매우틀. 이렇게도 네, 부르고 네.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화틀에서 임금이 따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왜 그 궁궐에 중전이 기거하는 데랑 그 왕이 기거하는 데 보면 따로 이제 화장실이 그게 없거든. 실제로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궁궐 내에. 궁궐 내에 있어요. 있긴 하는데 문제는 그 왕의 침전, 네. 왕비의 침전 쪽에는 그 공간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매화틀을 썼을 거다라고 추정을 실제로 하고요. 그거를 네네. 담당하는 라인들이 있다고 하죠.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적나라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중간에 갖다 놓은 그런 건 그런데 아니었을까요? 그건 아니고 이렇게 비단으로 어느 정도 했다가 볼일 다 본 다음에 뒤처리를 해주고 비단으로 뒤처리를 해주는 라인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아. 그래서 다 까놓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. 아, 이렇게 시원하시옵니까? 뭐, 경아들이 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경아들이 옵니다. 그래서 되게 저랬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근데 드는데.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광해군의 성격이 본인이 어떤 이렇게 제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좀 싫어해서 오히려 광해군은 그 궁궐에 다른 이제 화장실을 이것도 나 맘대로 못하냐 그래서 따로 찾아간 유일한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도 제가 본 게 있어요.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박사님 뒤에까지 들어간 거 보면 아마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뭐, 그거. 네,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증거를 못 드리겠습니다. 이 안에서도 뭐 자기들끼리도 내시는 볼일을 어떻게 보나 물어보고 뭐 그래요.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. 내시도 좀 형태적으로 여러 네. 종류가 있죠. 아, 그렇죠. 뭐 그런 거에서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네, 다르다는 네, 얘기도 그 있고. 얘기도 있고 네. 실제로 저기서 정말 절제를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내시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딱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좀 애매해요. 애매하죠. 네. 저희가 얘기하기도 참 애매해요. 네, 그렇고. 그러면 네. 이제 그 대동법이 여기서는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. 대동법이 광해 이제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0년간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된 법이기도 했었고 네. 뭐 경기도부터 실제로 광해군 때는 경기도 약간 하다가 그냥 멈춘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인조 때 와서 뭐 조금 지역이 늘어나고 어쨌든 광해가 시작할 무렵에는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먼저 시작한다 시범적으로 그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실제로 대동법은 조선사에서 엄청난 법이죠. 왜냐면 어떤 그 실제로 세금 내는 부분과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대동법이라는 게 왜 여러 곡물들 이런 것들을 쌀로 다 해서 네. 실제로 관청이 필요한 걸 쌀을 주고 나서 사서 써라 이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네. 그동안 조선 전기에는 예를 들어 뭐 어떤 물자 유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세금의 형태로 곡물 형태로 중앙에 들어가서 분배가 되는 형태였다면 네. 대동법 이후가 되고 이제 숙종 때까지 저기에서 거의 완성이 되는데 한 100년간 걸려서 완성이 되는데 그 뒤 상황들은 관청에서도 쌀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. 자기네 관청에 필요한 물품들을. 네네. 그래서 그건 결국 그 상품 유통에 있어서 엄청난 유통을 시키게 하는 결정적인 그 법이거든요. 그러면 저때 광해 시절에 대동법이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네.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. 얘기네요. 거기 왜 그런 장면들
누구지? 그 김이 했던 그 아이 나오잖아요. 네네네. 그 아이가 사월이. 예, 사월이에요. 네. 사월이 같은 경우도 왜 아버지 어머니 왜 돌아가셨나 이런 거 묻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했는데 전혀 나지 않는 다른 거를 뭐 공물로 바치라고 예, 예. 했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잖아요. 실제로 그랬었거든요. 그게 이제 아. 공납의 비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.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엔 왜 지역별로 가면 임금이 진상품이다 그래서 그 마을의 특산품 요즘에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. 그 특산품 미끄러 공물이거든요.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의미가 그 지역에 나는 예. 산물이 특선이잖아요. 흔하고 질이 좋으니까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- 딴 데다가 저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예.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조선 초에 그게 만들어진 건데 예. 우리 동네 예를 들어 뭐 소나무가 많아서 솔방울도 다 하거든요. 그 송진이라던가 아, 그래. 왜냐면 아, 난 지금 송화가루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. 송화가루 이것도 다 곡물 대상이거든요. 아, 그 그걸로 노란 옛날에 송화가루 그 그 양감 만들고 예, 예, 하잖아요. 그런 거, 그것도 다 어쨌든 그 지역에 소나무가 많이 난다 하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고 그러네. 그걸 곡물 대상인데 막 저기 뭐 계속 이게 가뭄 들고 그래서 막 저기 뭐 산이 안 민둥산이 나니까. 되고 아. 그러면 소나무가 다 죽었다. 예. 이러면 거기서 소나무 못 구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지역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너네 마을에서는 송화가루 빼주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. 아, 여전히 내놓으라. 그럼 이거 우리 동네 못 구하니까 어디 많이 나는 동네 가서 구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짧게.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이 대동법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렇죠. 내용이죠. 거기서 음. 그 아주 기함을 토하면서 이 좋은 걸 왜, 이 좋은 걸 왜 사월이한테 물어보고 알았다. 내가 알았다 하고 이병헌이 왕도 아닌 사람이 실행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네. 실제로 실제로 네. 어쨌든 역사적으로 네, 볼 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.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런 거를 저 음. 대동법 자체를 보자면 엄청난 개혁이었고 네. 정말 조선의 어떤 경제 상황들, 그다음에 물자의 유통 상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안이었고 제도였었죠. 그리고 여기서 되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 왕비의 오빠의 영모는 아님? 아닌 걸로. 네. 근데 이제 뭐 거기 허구죠. 갈등의 그 어떤 그 요소를 넣어주다 네, 보니까 그런 것 채택을 같아요. 한 물론 건데. 분명히 이제 그 다른 당파의 어떤 그런 싸움이라던가 보면 실제로 당파 어떤 알력 이런 것들이 선주유로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고 예, 예. 가장 이제 극성이 됐던 게 실은 이제 숙종 때인데 예. 그게 지금 커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광해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밀려서 쫓겨난 케이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물론 광해군이 뭐 폐모라던가 이런 사건 때문에도 이제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저 임금이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고 내쳐야 된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네.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당파 싸움이 굉장히 큰 거였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 거기서도 대사가 그 유승용 배우가 그 대사를 치더라고요. 임금이라고 다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. 그렇죠. 그건 맞습니다. 네. 조선 임금 치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. 생각보다. 왜냐면 다 명분을 대야 되거든. 내가 이거 하고 싶어. 예를 들어 이번에 공주 결혼시키고 싶은데 네. 내가 제일 예뻐하는 공주야. 저 마을에 서울 중간에 저 이만큼 따가지고 집이랑 다 사서 주겠다. 그러면 신하들이 엄청 많이 반대하죠. 되옵니다. 많이 되옵니다. 왜? 내 딸 주고 싶은데 왜? 왕은 모든 땅이 그렇지만 어떻게 사사로이 그걸 작용해서 줄 수 있느냐. 영조 같은 게 엄청 아이디어를 내죠. 명분을 엄청 내섭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요만큼 주겠어. 아. 허락을 어쨌든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무마를 시키고 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임금이 그렇게 정말 뭐 어렵습니다. 아주 매우 이렇게 그 편한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 임금의 일과를 이제 저희도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대충 요때까지 해서 너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거의 밤에 12시까지 그거 하고 너 다니겠니? 엄청난 그 정신 노동이네요. 굉장히 그렇죠. 이제 저는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또 그 얘기도 해요. 상소문 그 많은 상소문을 올라오는데 상소문이 올라왔다는 거는 반드시 회신을 보내야 된다. 답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. 법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상소문 올라온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 승정에서 다 추리고 해서 상소문이 올라온 거 무조건 다 올리진 않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소문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건건마다 다 답을 해줘야 돼요. 회신 항상.
요즘 행정처리처럼 뭐 민원 있다 그러면 항상 해줘야 되잖아요. 그것처럼 임금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든 뭐든 간에 하죠. 네, 하긴 알았다. 한다. 뭐 이렇게 거기도 하다. 계속 뭐 공의 뭐 뜻대로 하시오. 네,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던가, 하는데 아니면 이건 뭐 안 된다던가 예, 뭔가 예. 답을 줘야 돼 항상. 음. 근데 상소문이 올라온 게 임금한테 좋은 내용만 올라갔어요. 당신 잘합니다 이런 내용만 올라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항상 골치 아픈 일들이 아니 임금까지 되옵니다. 그런 것들이 많죠. 상소문의 한 80, 상소라는 것은 80%는 그렇죠. 아니 되옵니다. 네, 대부분 네. 그렇죠. 임금이 굉장히 골머리를 써야 되는 굉장히 사안들이 많은데 그거 주로 읽는 시간이 밤이거든요. 잠 못 자죠. 그래서 이게 그래도 퇴근은 하지 않아요. 그죠? 최근이 근데 임금 집이 아. 임금 칠석 궁궐입니다. 지금 회의하고 저희 상황하고 방문하고. 똑같네요. 밖으로 거의 못 나가시는 네. 상황. 그 안에서 도는 네, 거죠. 그 안에서. 방만 바꾸는 정도고.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유희 언어 유희가 네. 처음에 그 이병헌이 나왔을 적에 뭐 임금님 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금 흉내를 좀 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실 길거리 잠깐 캐스팅이 하죠. 된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네. 닮은 놈이 네. 또 흉내도 내더라. 그런 게 눈에 띄어서 소문이 나서 이제 유승룡이 캐스팅을 한 거니까 광해에서 그렇다는 것은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럴 법하겠다. 자기들끼리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네. 할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배우죠. 길거리 배우인데 네. 그런 식으로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선 초에 오히려 많았어요. 아. 공식적으로 잔치판 벌리고 그 광대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궁궐에 와서 공연하게 하고 있었어요. 조선 초에 계속 있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사라지고 그런 소위 이제 놀거리, 볼거리, 요즘 축제 같은 그런 식 하는 형식들이 많이 사라진 게 조선 후기예요. 아. 나래 들어보셨죠? 아니 못 들어봤어요. 인형 가면극인데 네. 나래라고 하는 형태들이 왜 뭐 탈춤, 봉산 탈춤 네, 이런 네, 거는 뭐 이제- 인형극은 네, 예. 있다는 건 네. 아는데. 근데 그게 그야말로 어떤 무대 장치를 하고 했던 것들이 조선에 있었거든요. 연산부 때 굉장히 아. 많았었고요. 그게 점점 후기되면서 그런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절약도 있었지만 하지 마라. 전국적으로- 네. 그게 굉장히 없어지고 오히려 임금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. 뭐 이런 놀거리들이 사라진 게 조선 후기예요. 놀거리가 없어요. 콘텐츠가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광해군도 거기 그러니까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지방별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는 시장 장터 이런 데서는 그런 공연들이 꽤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실력 좋은 사람 일가 딱 모아가지고 궁궐에 가서 공연하기도 하고 정말 무대 장치까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예, 기록도 예, 다 예. 나오고. 근데 조선 후기에 사라졌다고 볼고 요 시기에는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요 내용 중에서 진짜 광해군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맞았다는 게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 해서 그렇죠. 이제 상흔도 나오고 음. 근데 마지막에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이제 반전이 나오잖아요. 아, 너 이거, 왕할래? 네. 그러니까 네. 안 보여주고 제가 진짜 긴가민가 하는 걸 계속 네. 보여주잖아요. 사실 그 장면에서 저는 이병헌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왕이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진짜 아리까리하게 나오거든요. 저는 그 이 장면 좋은 걸. 보면서 이 감독이 참 많은 생각을 했겠구나. 본인이 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딱 화면 돌려서 내가 진짜요 뭐 하는 네. 그 장면 돌린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. 거기다가 이병헌이 거기서 이렇게 실제로는 광해가 모가지를 이렇게 딱 잡혀갖고 네, 나온 네, 거잖아요. 근데 굉장히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고 막 연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. 니들 자꾸 이러지 마 이러면서 목소리를 자꾸 뒤로 기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 앞전에 봤던 그 광해의 모습과 너무나 그 좀 대조적으로 아니 내가 왕인데 죽을래? 거의 이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?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야, 그 연기가 저는 참 압권이었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연기가 굉장히 극적인 재미를 배로 증가를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병헌의 연기력이죠. 아, 연기력의 승리라고 봅니다. 네, 이것은 맞아요. 연기력의 승리이고 캐스팅의 승리이기도 해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, 거기 나오는 그 유승룡 지난번 그 명량에도 네, 나오신 네, 네. 그분은
그 참 천의 얼굴을 가지는 분인 것 같아요. 완전 주역은 아닌데 네. 주역급이죠. 그렇죠. 주역하고 이렇게 남자 네, 같으면 네. 브로맨스요. 안 그러면은 그 라이벌이요.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브로맨스. 네. 굉장히 좋았고 또 도부장으로 나오는 김인권 네, 씨도. 네.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그 또 뒤로 이 제작을 하신 프로듀서를 그 원동현 프로듀서라고 신과 함께 천만을 네. 몇 개를 찍으신 네, 분이 네. 계신데 그분이 하신 그 개입되신 영화도 혼자 하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개입되신 영화들이 많은 성격들이 이런 걸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작품을 하신 감독님은 네. 외외로 그 다음에 한 일이 별로 없으시다. 이 한 작품으로 그냥 네, 이걸로 빵 치고 뻥 나서 쳤구나. 그 네. 후에 다른 영화를 하셨는데요. 네. 이게 생각보다 별로 제가 여기 그 안 적어온 거 보면 아 그렇군요. 손해가 많이 났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영화 자체는 정말 사람을 쥐었다 놨다 해서 아주 스릴 있게 네. 그 몰아가고 이제 임 박사님하고 하는 그 전쟁 영화하고는 또 다른 맛이죠. 그게 아기자기하고 코믹하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웃겼다 울렸다 쉽게 말해서 웃겼다 울렸다 한다는 그거를 갖고 있어서 너무나 그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그 너무나 웰메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로 다 네. 입력이 되면 네, 무지하게 그건- 곤란한 그건 좀, 상황이. 네, 좀 어렵죠.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가 굉장히 그 웰메이드 영화의 함정이 아니냐. 그리고 네. 너무 안 살봐. 네, 그렇죠. 1000만이 넘었어요. 네. 이 지금 몇 명이냐? 1232만 3천 블라블라. 와, 그러면 예. 거의 뭐 우리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은 네, 붙다고.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. 이게 제작비도 굉장히 작게 들어간 영화예요. 아, 그럼 1000만 정말 관객 수익이 중에서 좋았네요. 수익이 되게 좋았죠. 좋은 영화죠. 왜냐하면 사극을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작업이 너무 많이 들잖아. 다 고증뿐만 아니고 그 정말 그렇죠. 옷 하나하나 뒤에 배경 예, 하나하나 근데 전쟁해 보세요. 더 임 박사님 좋아하시는 전쟁하면 맞지. 거기 때로 애들이 다 가옷 입고 나와야 되고 맞아요. 뭐 무기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.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거의 한 절반쯤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뭐 예, 이 돈이 정도로 많이 받으면. 작지는 않습니다. 네. 100억 원인데 네. 100억 원에서 P&A 비용이라고 광고 홍보비가 한 35억 정도 들었다고 보고요. 이게 P&A 비용이라는 건 자꾸 늘어나요. 홍보비가. 만약에 이 영화가 한 달짜리 걸려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스톱이 되는데 이게 잘 되면 또 또 하고 또 예, 하니까. 버는 대로 또 집어넣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총 수익은 부가세 10%를 떼고 영발기금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영화 발전기금 3%를 떼고 나머지를 영화관, 극장에서 가져가고 그 CGV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반을 나눕니다. 약 100억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 세금 빼고 반으로 딱 나눈 다음에 거기서 10%를 그 배급사가 가져가요. 배급사가 가져가고 그 나머지 수익을 투자사가 6, 그리고 제작사가 4. 근데 요 전에 사실은 그 수익을 그 순제작비를 네. 이제 아마 제하고 아마 이렇게 정산을 할 거예요. 제가 아는 바로는 순제작비는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작비 빼고 그렇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정산 구조가. 그러면 상당히 30억이 들면 100만 관객이 들면은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30억의 3배 정도인 100억짜리 영화니까 사실은 100만의 3배로 하면 300만이면 이게 손익분기를 넘은 거죠. 그런데 엄청나네요. 그러면 300만이 아니라 1200만이면 4배. 그렇죠. 그 엄청나군요. 예, 수익에 자기 제작비 수익 손익분기점을 넘는 네. 거에 4배가 넘는 거니까 그렇죠. 엄청난 그러네요. 예, 사극 치고는 또 좋은 거예요. 그러네요. 왜냐하면 사극이 워낙에 기본 100억은 깔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깔고 네. 들어가요.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. 여기다 전쟁이라 그러면 맞아요. 또 한 판 들어가요. 그 엑스트라니 어쩌겠어요. 그렇죠. 여기는 뭐 궁녀가 좀 나오는 거 외에는 그런 무장한 사람도 말도 몇 마리 안 나와요. 네, 그쵸. 뒤에 네, 마지막에 그 추격전하는 네, 네. 그 장면. 그래서
모든 게 또 궁궐에서 찍다 그쵸.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을 알뜰살뜰하게 쓴 셈이죠. 그러네. 뭐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영화고 보기에 참 좀 좋지 많이 할 거야. 않습니까? 이게 여기 노 박사님도 그렇고 임 박사님도 그렇고 걱정을 하시는 네. 그 부분은 이걸 팩트로 받아들일까봐 걱정하시는 부분 빼면은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팩트를 알고 보시면 사실은 더 재밌어요. 네.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. 그래서 오늘 노 박사님하고 요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해졌네요. 네. 다음 콘텐츠 할 것이 정해졌죠. 또 책도 내시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사도? 사도로 가볼까요? 네,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죠. 그 전공 분야인 그 책도 한번 이렇게 그때 이렇게 책도 하시고 네, 소개도 드리고 예, 소개도 좀 드리고 네. 재밌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. 사실은 이거 하면서 그 궁중 얘기하는 거를 좀 더 거기서는 디테일하게도 들어갈 수 있을 네. 것 같고요. 요번 이제 광해 네. 왕이 된 그 남자는 저의 사신 가득한 에피소드 첫 네. 번째 에피소드였고요. 그 다음 거는 이제 전공분야로 전국시대로 예, 전공시대로 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미스터 선샤인도 가보고 네. 그거 사실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조금 네 그렇습니다. 네.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